안녕하십니까, 휴영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 선생님 마지막 TCC입니다. 여기 현장 강의도 지금 오늘 종강입니다. 마지막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긴장하고 제 실력 발휘 못할까 봐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 이제 마무리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시험 보라 라는 그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조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학습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이것만 하고 가세요. 일단 첫 번째, 실전 연습을 하십니다. 실전 연습은 어느 정도가 좋으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 모의고사 풀고 하루 모의고사 오답 분석하시고 하루 모의고사 풀고 하루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 수능 국어나 또는 수능 영어나 이런 언어를 다루는 학문들은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실전 연습을 이틀에 한 번 정도 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뭘로 풀어야 되나요? 뭐 그동안 모의고사 많이 모아놓은 거 있을 거야. 또는 모의고사 풀 게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현장용으로 이제 제작해놓은 시크릿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선생님 게시판에다가 그거 활용하세요. 그거 활용해서 모의고사 풀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해놨어.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BS 복습하셔야 됩니다. 화법을? 아니, 뭐를? 문학 중심으로 EBS 복습을 하세요. 선생님 책 이만큼인데 EBS 언제 다 봅니까 그걸? 선생님 자료실에 가면 그 게시판에 뭘 올려놨냐면은 EBS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왔던 EBS 작품들 핵심만 요약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요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별명이 뭐야? 그래요. 막판에 요거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다 활용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법 복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개념을 다 볼 시간은 아마 없을 테고 문법책 한 권씩은 다들 갖고 있잖아. 딱 보면은 제목만 봐도 이건 좀 자신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법을 복습하세요. 문법은 시험 범위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유일한 영역이죠. 국어 영역 안에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유일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은 시간에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법 복습 꼭 하고 시험장에 가시고 그 다음에 요즘 막판에 어휘 문제 자꾸 틀린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 자꾸 요즘 어휘 문제가 고민이죠. 무슨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바꾸어 쓰기 이런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생각지도 않게 문제 풀 때는 그거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채점 하다 보니까 어머?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거 어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해자균이의 자료실에 가시면 요것도 풀어놨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어휘 특강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딱 해가지고 만약에 문맥적 의미 문제가 나오면은 어차피 우리가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한국어 단어가 몇만 개 될 텐데 이렇게 푼다라는 문제 푸는 요령,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쫙 선생님이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요거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최소한 생소해서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런 건 없을 거야. 단어 자체도 아마 시험장에 나오는 것과 좀 일부 겹치는 것도 있을 테고. 알겠죠? 요거 꼭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세요. 자, 다음 D-1일이 옵니다. D-1일이 되면 이때부터 잘 들으세요. D-1일 지금부터 잘 들어. 실전 행동 요령이야. 자, 여기 이제 막 이거 뭐야 자기 수험표 들고 막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예비 소집입니다. 선생님 예비 소집 안 가도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예비 소집 안 가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예비 소집 갔나요? 잘했어요. 예비 소집 가든 말든 뭐 큰 상관 있는 건 아닌데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왜 가야 되지? 내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재수생 N생들은 가야 될 거야. 거기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수험표를 받아야 돼. 수능 당일날 그냥 시험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미리 수험표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비 소집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홈그라운드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다른 학교 시험 보면 그 학교는 분위기가 좀 어떨까? 굉장히 낯설겠죠. 낯선 곳이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가서 적진을 탐색하고 오는 거야. 분위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날 갔을 때 그래 좀 익숙한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다음날 처음 딱 가고 너무 낯설어 막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비 소집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D-1일 날 이제 그럼 뭐 하라는 걸까요? 시계를 챙겨라. 맞습니다. 준비물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선생님 준비물 뭐 컴사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컴사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왜? 시험장에서 다 주거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샤프 가져갈게요. 이거 시험장에서 수학 풀어야 되니까. 오히려 샤프는 안 가져가도 됩니다. 네 거 못 씁니다. 거기서 주는 거 써야 돼요. 자, 준비물. 여기 이제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하는 거. 우리 이제 재학생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줍시다.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거. 뭐? 그렇죠. 일단 어떤 애들 도시락이요. 뭐 이러는데 물론 도시락 챙겨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일단 수험표입니다. 수험표. 잘 들으세요. 준비물을 언제 챙기라는 거예요 지금? 전날. 이거 수능 당일날 아침에 챙기는 애들이 대다수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뭐 놓고 왔다. 끝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전날 준비물을 다 챙겨놓고 수능 당일날은 어떻게 되냐면 밥 먹고 나서 가방 딱 들고 그냥 나가는 거야.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일단 수험표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수험표 놓고 가게 되면 그래도 수능은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확인 절차, 본인 확인 절차를 그 고사실에 가서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아. 반드시 챙겨가세요. 이것부터 챙겨요. 그 다음 또 뭐 없으면 시험 못 봐요. 시계 없어도 시험은 볼 수 있잖아. 신분증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신분증 검사 하디 안 하디? 합니다. 자, 민증 있죠? 가져가셔야 돼요. 시험장의 감독관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수험표와 똑같은 수험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갖고 있게 안 갖고 있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사진 보고 딱 보고 오케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학생들 좀 걱정이 됩니다. 졸업사진 같은 경우에 깎고 막 바르고 해가지고 눈도 키우고 해가지고 본인인지 못 알아보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알아보시겠죠. 딱 보고 누구냐 넌 이러진 않으시겠지. 뭐 어쨌든 신분증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있으면 일단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시험을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가져가야 할 것들 뭐 있나요? 도시락 같이 생겨가지고 자 도시락 말고 더 중요한 거 일단 시계입니다. 선생님 시험장 가면 앞에 시계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디? 그럼 뒤에 걸려 있디? 뒤에 걸려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애들이 뒤에 시계 본다고 이렇게 하다가 컨닝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양옆에 걸려 있나요? 없습니다. 고사장에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 본답시고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시계들이 째깍 이렇게 조금씩 소리가 나잖아. 그거에 예민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배치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계는 본인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준비해놨나요 시계? 어떤 시계? 좋다고 이제 전자시계 같은 거 차고 가면 안 됩니다. 전자시계는 전자물품 자체가 반입이 안 되죠. 시계도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전자시계 같은 거 안 돼요. 이런 시계. 이런 시계는 뭐냐면 지금 아날로그 시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초침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 또는 뭐 수능 시계는 된다고 그러더만 수능 시계라고 이제 파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수능 시험 보겠다고 그거를 하루 쓰려고 사요? 그 평상시에 차고 다니기도 불편한 시계인데 그러지 말고 아날로그 시계 하나 가져가세요. 싼 걸로. 옛날에 선생님 제자 중에 시계를 아날로그 시계가 없었나 봐. 얘가 자기 건 전자시계. 그래갖고 아빠 시계를 차고 간 거야. 아빠 나 시계 차고 간다 그러고 차고 간 거야. 근데 쉬는 시간에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시험 보면서 올려놨을 거 아니야. 쉬는 시간에 그냥 놓고 화장실 갔다 온 거야. 없어진 거야. 근데 그 시계가 알사. 알사면은 롤렉스라는 명품 시계야. 수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겠죠. 삼수했습니다. 그 친구. 시험도 잘 못 봤고 집에 가서 시계도 잃어버렸고 아빠 거. 와
그러니까 싼 걸로 아날로그 시계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 다음 또 가져가야 되는 거. 중요도 순서로. 수정 테이프. 그렇습니다. 수정 테이프. 선생님 이거 시험장에서 안 주나요? 수정 테이프 주니 안 주니? 1인당 하나씩 주지 않아요 이거. 그냥 고사장 안에 1개,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교실마다. 시험장에서의 원칙은 수정 테이프로 발라라가 아니에요. 뭐지? 답안지 교체입니다. 원래 원칙은 답안지 교체예요. 막판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애들 시간 없으니까 그때 수정 테이프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마킹 쫙 했어. 35번까지 마킹 제대로 했는데 36번, 1번, 4번 고민하다 4번 썼는데 1번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원칙은 답안지 교체란 말이야. 그러면 35번까지 다시 마킹해야 되잖아. 그 시간 낭비 너무 아까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정 테이프 안 들고 갔을 때 애들이 보통 언제 답을 수정을 많이 하죠? 막판에. 그럼 여기저기서 선생님 저 수정 테이프, 선생님 수정 테이프 이런단 말이야. 자기 순서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알겠죠? 수정 테이프. 자기 거 가져가세요. 스카치 테이프 아니에요. 수정 테이프 화이트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지우개. 수학이 특히 중요한 학생들 이거 지우개. 수학 문제 풀 때 만약 샤프로 풀다가 지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우개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지우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샤프심 가져가세요. 얘가 지금 눈이 커다래지면서 말을 했는데 되게 중요하죠 이거. 샤프는 본인의 샤프를 쓸 수 없지만 샤프심은 가져가서 본인 걸 쓸 수 있습니다. 골 때리죠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수험생들 입장에서. 샤프라는 기계는 뭐만 되면 돼. 10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샤프는 그날 이제 59만 개에서 60만 개 정도를 나라에서 배포를 할 텐데 수험생 숫자에 맞춰서 그걸 쓰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앞면에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작년에 파란색이었나요? 뒷면에는 분홍색. 재작년에 파란색. 매년 색깔도 바뀌어. 그 뒷면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고와 함께 딱 이렇게 찍혀 있죠. 그걸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샤프심이 본인에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60만 개를 뿌리는 샤프와 샤프심이야. 질이 굉장히 좋은 걸까? 퀄리티가 높은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 푸는데 찍찍거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소리 되게 거슬리잖아. 그래서 수험생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샤프심은 허용을 하는 거야. 샤프심 가져가세요. 알겠나요? 규격이 있습니다. 0.5로 딱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0.5mm. 요즘에는 샤프심이 0.7도 있고 1.1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0.7 가져가서 넣은 다음에 안 나옵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0.5입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가져가서 좀 본인이 쓰던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시험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또 가져가야 됩니다. 도시락 가져가셔야 됩니다. 급식 안 줍니까? 급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이제 1교시 국어 영역 끝나고 2교시 수학 끝난 다음에 선생님 급식 어디서 먹어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급식은 없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김밥 싸가는 애들 많습니다. 소풍가니? 김밥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게? 체합니다. 김밥 싸갔다고 치자. 여러분들이 그거 먹는 시간이 수능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한 12시 넘어서 이제 보통 먹게 되잖아. 식어요. 요즘에 날씨가 좀 어떻죠? 춥죠. 수능 당일 굉장히 추울 거랍니다. 그러면 그거 딱딱하게 굳은 김밥을 먹으면 왜 체하느냐? 여러분들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찬 음식을 먹으면 이거 체합니다. 소풍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뭐 써가야 돼? 보온 도시락. 이렇게 네모난 플라스틱 도시락 이런 것도 금방 식어버리죠. 굳어버린 딱딱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죽이나 이제 밥을 싸가면 되는 건데 점심은 밥을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죽을 먹고 가고. 근데 이 도시락은 어느 정도를 싸가면 되느냐? 평소에 먹는 양의 절반 정도. 왜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번 5교시 한번 생각해봐. 친구들하고 급식 막 먹고 나서 들어와갖고 5교시 수업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니? 너무 졸리죠. 거의 5교시에 애들이 다들 들어누워 있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수능시험 3교시, 4교시를 버틸 만한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먹던 양의, 평소에 엄청 처먹잖아요.
한 절반 정도 또는 한 3분의 2 정도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만 싸가시는 겁니다. 많이 싸가면 안 됩니다. 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또 가져가야 되는 거. 초콜릿. 중간중간에 당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당뇨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가장 큰 집중력을 이제 발휘하게 될 거야. 사람이 머리 쓰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중간중간 에너지 보충을 해줘야 돼요. 초콜릿이 가장 좋죠. 알겠죠? 초콜릿 가져가도록 하시고 또 물 같은 거 이제 정수기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굳이 가져가진 않으셔도 됩니다. 따뜻한 차 같은 거 원래 마시는 사람은 가져가세요. 또 담요, 무릎 담요. 이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니까 가져가세요. 못 덮게 했어요? 그 밑에다가 쪽지 같은 거 놓고 막 컨닝할까 봐 그랬나 보다. 그거는 감독관님들마다 달라요. 넌 썼지? 허락 받고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허락 받아야 되는 물품들이 있어요. 지우개라든가 아니면 담요라든가 이런 거 허락 받고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남학생들은 됐지? 남학생들이 무릎 담요 가져가서 다소곳하게 딱 깔아놓고 보통 시험 보진 않잖아. 그죠? 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귀마개. 선생님 추울까봐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귀마개가 요거 아닙니다. 요거 말고 이어플러그. 그 주황색 그 이어플러그 있잖아. 그거 시험 볼 때 꽂는 게 습관인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장 가면 주변에 이제 애들이 다리 떠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침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책상 이렇게 재배치한다고 득득거리는 학생들도 있고 시험장 가면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귀마개 가져가세요. 단 허락받고 쓰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모든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애들 시험 보고 있는데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손 드는 거죠. 손 딱 들면 선생님이 와요. 귀마개 딱 꺼내갖고 보여드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진짜로 만져보고 쓰게 하는 선생님도 있어. 작년에 귀마개 썼나요? 귀마개 쓰니? 귀마개 썼던 사람 작년에. 허락 받고 썼어요? 그렇지. 허락 받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귀마개 이어플러그 가져가시고 물론 계속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어 영역 시간에 안 들립니다 이러면 안 돼. 그땐 빼야죠 이제. 알겠죠? 자기 낀 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가져가야 되는 거. 책 가져가야죠. 책을 가져가는데 잘 들으세요. 책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게?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세요. 평소에 공부 안 하던 학생들이 그날 이것저것 막 이것도 좀 땡기는데 막 다 넣어요. 시험 끝나고 나올 때 아마 기분 더러울 겁니다. 최대한 가볍게.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집이나 이런 거 좀 메모되어 있는 거 가볍게. 그냥 영어 같은 거 단어장이나 이런 거 지문 몇 개 정도만 가볍게. 국어 같은 경우에도 막 이것저것 다 싸들고 가지 말고 문법책이나 그 다음에 뭐 지문 연습 미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문학지문 한 지문, 비문학지문 한 지문 요 정도 해가지고 그냥 프린트 한 2장 정도 가볍게 가세요. 가볍게. 그래야 나올 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알겠나요? 이거 말고 또 가져가야 될 거 있나요? 이 정도만 챙길 거 다 챙겼나요? 뭐? 케바케인데 뭐? 바카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카스나 하식스 이런 거 각성 음료는 조금 평소에 먹던 사람들은 먹으세요. 근데 평소에 그러면 안 먹던 학생들은 뭐 딱히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를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챙겨야 된다고? 하루 전날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놓고 시험 당일날은 그냥 바로 가방 딱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서 뭐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있어? 여러분들은 작년에 수능 봐봤으니까 알잖아. 더 필요한 거. 없죠?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얘? 자네요. 자야 되는데 몇 시에 자야 되느냐? 수능 전날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작년에 잘 잤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수능 전날 긴장돼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시에 자야 되느냐? 다음날 수능날 아침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게?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선생님, 저는 시험장 보니까 바로 집 앞이던데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게? 머리가 깨야 됩니다. 뇌가 깨야 돼, 뇌가.
8시 40분부터 1교시 시작 이거 할 거 아니야. 최소한 한 2시간 반 전 이상에는 깨어 있어야 돼. 6시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증명이 된 얘기죠. 어느 정도 사람이 잤을 때 집중력이 가장 좋다. 7시간에서 8시간. 그 정도 잤을 때가 집중력이 가장 좋다. 그럼 6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11시 또는 10시에는 자야 되겠죠. 10시에 들어 누워요. 10시에 누워도 10시에 딱 누우니까 바로 코 골면서 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좀 있다가 잠이 들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날 막 공부하느라고 새벽 2시, 3시 이러면 망합니다. 다음날 10시에 들어 누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한 10시 반, 11시 이렇게 잠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적의 수면 시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선생님 저는 막 12시, 1시 넘어가는데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또는 홍차를 마시고 이러는데 우유 마시면 배 아플 수 있어요. 배 아플 수 있지. 그리고 홍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잖아. 그런 것들 말고. 그 다음 무슨 반신욕을 한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감기 걸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나 좀 씻으세요. 감기 걸릴 수가 있어. 그게 아니야. 잠이 도저히 안 온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새 봐야 점점 정신이 또렷해지게 될 거야. 제일 좋은 게 뭐게? 그냥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 일어나서 뭐해? 잠들 때까지 기다려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기다려? 누워서 기다려야지. 잠이 너무 안 올 때는 잘 들으세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을 펴요. 아 진짜야. 직방이야 이거. 책을 꺼내 비문학 지문을 펴. 철학 지문. 철학 지문. 플라톤의 이데아는 막 이렇게 나와. 읽어. 어느 순간 자게 돼 있어요. 또는 아주 어려운 과학 지문. 읽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잠이 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엄마한테는 미리 말을 해야겠죠. 나 이거 좀 보다가 잠들 건데 나 잠들어 있으면 불 꺼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 불 킨 상태에서 자게 되면 잠이 깊게 안 든다고 그러지. 알겠죠? 그렇게 엄마한테 부탁해놓고 충분하게 잡니다. 또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쌤, 청심환 먹어야 됩니까? 저 평소에 너무 떨립니다. 근데 시험장은 더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도 떨리는 애들은 수능 볼 땐 더 떨리겠지. 청심환 먹었나요? 네, 먹어야 먹어야 돼요. 돼요? 반병 정도. 그렇죠. 잘 들으세요. 청심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우황청심환 이런 게 있는데 씹어 먹는 게 있고 마시는 게 있어요. 씹어 먹는 거 안 됩니다. 마시는 거. 뭐 크지도 않아 병이. 한 이 정도 되죠. 마시는 걸 잘 들으세요. 당일날 먹으면 안 됩니다. 청심환에는 약간의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러지 졸릴 수 있습니다. 잘 됐어 차라리 잠도 안 오는데. 전날 먹어야 돼요. 전날. 효과가 한 12시간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날 먹어서 12시간만 효과 가면 돼. 어차피 몇 교시만 넘기면 안 떨려. 1교시만 넘기면 돼. 1교시에 재생들 알죠? 1교시가 진짜 떨리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떨리지는 않잖아. 2교시 수학 시간부터는 그렇게 떨리지는 않잖아. 1교시만 잘 넘기면 돼. 그러니까 이 약발이 한 12시간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한 반병 정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소에 먹어봤지. 평가원모의고사 이럴 때도 먹어봤지. 먹어본 학생들이 먹는 거야.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인생 청심환을 먹는다.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안 맞을 수가 있거든 몸에. 오케이? 그리고 수면제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는 수가 있어요. 수면제는 절대로 먹지 마세요. 다음날 시험 볼 때 뇌 활성화에 방해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D-Day가 옵니다. 수능 당일. 수능 당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뭐 하고 있나요? 일어나네요. 시계가 몇 시죠? 6시군요. 잘 들으세요. 6시에 무조건 get up. 무조건 일어납니다. 알겠죠? 왜 그렇다고? 뇌가 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6시에 무조건 일어나시고 그 다음 얘 뭐해요? 밥 먹네요. 선생님 저 평소에 학교 다닐 때 밥 안 먹는데요. 아침밥? 그래도 드세요. 평소에 먹는 사람은 평소에 먹던 대로 먹으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아침밥을 안 먹던 친구가 갑자기 아침밥을 챙겨 먹으면 위에 부담이 올 수가 있죠. 그런 학생들이 뭘 먹는 거야? 죽을 먹는 겁니다. 막 괜히 미신 때문에 죽 먹으면 시험 죽 쓴다 막 이런 미신이 있고 막 이러는데 잘 들으세요. 엄마한테
전복죽이 가장 좋답니다. 에너지가 오랫동안 간대요. 그래서 전복죽 그날 하루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1, 2교시를 버틸 힘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죽은 어느 정도 먹어야 돼. 배가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죠. 그러니까 약간 배부르네 싶은 정도로 먹고 가는 겁니다. 조금만 먹고 가면 이건 너무 배고플 거예요. 시험 보면서 아우 배고파 이러면 안 되잖아. 배가 어느 정도 찼다 싶을 정도까지 죽을 먹고 가세요. 평소에 아침밥 먹는 친구들은 평소 먹듯이 밥 먹으면 됩니다. 수능날 아침이라고 엄마가 막 힘내야지 아들 막 갈비 해주고 그러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볍게 먹고 가십니다. 죽은 좀 충분히. 오케이? 자,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얘네 누굴까요? 니네가 내년에 시험 볼 애들이야. 그죠? 후배들이 와서 이제 이런 거 보니 막 꽹과리도 치고 막 이럽니다. 응원해 준다고. 뭘 줍니다. 그리고 뭐 주죠? 초콜릿이랑 커피 같은 거 줍니다. 잘 들으세요. 후배들이 뭘 줄 겁니다. 일단 도착은 7시 40분. 7시 반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머리 깨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시 반 또는 최소한 7시 40분까지 도착하세요. 수능 그 시험 매뉴얼에 보면은 8시 10분 입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8시 10분까지 가면 돼요? 안 됩니다. 미리 가 있어야 돼요. 7시 반 또는 7시 40분까지 도착하시고 후배들이 본인을 알아보면은 이제 막 커피랑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줄 수 있습니다. 커피는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 이렇게 타갖고 주면은 후배 얼굴에 부어버리세요. 너 먹어 이러면서 초콜릿은 받아가세요. 초콜릿은 필요하니까 시험 볼 때 ABC 초콜릿 이런 거 애들이 막 주죠. 그거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사장 입실을 해야 되는데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8시 10분 아니야. 7시 50분까지 들어가세요. 그럼 10분 동안 뭐 하는 거야? 또는 한 20분 동안 산책합니다. 운동장 이렇게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머리가 깨야 돼요. 그날 날씨가 상당히 쌀쌀할 텐데 잘 됐어. 머리 깨는 데는 딱 좋아 그게. 알겠죠? 한 10분, 20분 정도 어슬렁 하면서 머리를 깨도록 하세요. 그리고 7시 50분 정도에 입실을 합니다. 왜? 8시 10분까지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나요? 자, 다음 시험 직전에 이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직전이겠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뭘 하셔야 되느냐?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감각 끌어올리기. 시험 보는 감각. 1교시니까 글 읽는 감각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시험지를 줬어. 이쪽은. 시험지를 받았어. 딱 넣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나?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지문이 이 글의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분명히 글씨는 읽고 있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눈에 잘 안 들어와 내용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리 지문을 여러분들은 읽고 있었어야 돼. 조금씩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어떻게 돼? 이제 글 읽는 감각이 쫙 올라오게 되죠. 그 감각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풀어봤던 지문 또는 쉬운 지문으로 문학 한 지문 그리고 비문학 한 지문 정도. 요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학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 요 정도를 미리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올려줄게요.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수능 당일날 풀 문학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을 올려주겠습니다. 매년 선생님이 올려줬었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알아? 남욱 기억나죠? 선생님이 수능 당일날 또 마찬가지로 그게 아마 재작년인가 그랬을 거야. 문학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 올려줬어요. 감각 끌어올리기. 애들이 이제 2장만 프린트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잖아. 그때 올려줬던 작품이 선생님 박완서 작가의 남욱을 올려줬었어. EBS 연계 작품이었거든. 애들이 쫙 이거 본 거야. 그래서 이제 8시 40분에 시험지를 받고 시험을 딱 보는데 박완서의 남욱 이게 나온 거야. 대박이었어요 그때. 그때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 게시판 복주했었어요. 선생님 남욱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걸 노리고 하는 거야? 아니야. 목적이 뭐라고? 글 읽는 감각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험지 받으면 그 감각 그대로 시험 본다. 이게 목표인 거야. 문학 한 지문, 그 다음에 독서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 올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려줄 거냐면 답이 표시된 상태로 올려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 아직 정식 수능을 보기 전인데 시험 보기 전인데
문제를 풀었어. 채점하고 싶을 거 아니야. 채점했는데 오씨 막 틀리는 거야. 아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표시된 상태의 지문과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쉬운 거예요. 네, 시험장에 가서 그걸 통해서 글 읽는 감각을 쫙 끌어올린 다음에 시험지 받으면 바로 푸세요. 알겠나요? 2지문 정도가 제일 적당해. 어떤 애들은 일찍 가서 모의고사 한 회를 푸는데 이미 지쳐요.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올려드릴게요. 한 D-5일 그 전에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료실에 올려줄 테니까 활용하세요. 자료실하고 저기 선생님 공지사항. 자, 다음 시험 직전에 이제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군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너도 기도했나요? 그렇죠. 자,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평소에 자주 하는 말. 나는 된다.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해오지 않은 친구들도 오늘 나는 된다. 나 오늘 승부 본다. 오늘 나는 된다. 이 마인드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라고? 나는 된다. 오늘 나는 된다. 이 생각만 계속하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교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작년 시험지네요. 2017학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평소와 다른 점은 홀수형과 짝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형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마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모의고사에도 홀수 짝수는 없었지. 그런데 수능 당일날은 있습니다. 컨닝 방지죠, 이게 이제. 컨닝 방지를 위해서 홀수형, 짝수형. 뭐가 다르냐면 문제는 똑같아. 뭐가 달라요? 선택지의 배치가 달라. 홀수형에서 1번의 답이 3번이었다면 짝수형에서는 이 3번 선택지가 5번으로 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좋다고 앞에 있는 애 거 컨닝하거나 문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시험 중에는 첫 번째 이 생각을 합니다. 읽어봐.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죠.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시험장에서 봐라. 국어 영역 문제를 풀고 있어. 내가 뭔가를 몰라서 못 푸는 것 같아. 이건 진짜로 못 푸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그게 갑자기 기억날 리가 없잖아. 지문 어딘가에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있을 텐데 내가 서두르면서 지문을 읽느라 못 봤겠구나. 그러면 확실히 아닌 선택지 제끼고 나서 이와 관련된 선택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 마인드로 가볍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뭔가를 몰라서 지금 못 푸는 게 아니라 지문 어딘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텐데 못 봐서 못 푸는 거다 지금. 아, 다시 보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으면서 문제 푸세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평소에 수능 대박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능 대박의 의미는 무엇이냐? 수능 대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찍은 문제가 막 다 맞았어. 이게 대박이 아니야.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망합니다. 잘 들으세요. 평소 공부할 때는 욕심을 부리고 시험장에서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명언이지. 명심하시라. 시험 직전까지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공부 욕심을 부려야 돼. 시험장에서는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능 대박의 의미는 아는 문제를 다 맞는 거. 다시 말하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하는데 아이!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것만 없으면 돼. 그냥 채점할 때 딱 틀렸어. 아 그래 틀릴 줄 알았어. 쭉 가다가 틀렸어. 그래 좀 어렵더라. 이게 수능 대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틀리지만 않으면 그걸 우리는 수능 대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는 문제만 다 맞고 집에 간다. 굉장히 마음이 가벼울 거예요. 모르는 문제까지 어떻게든 맞춰야 되겠다. 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고 나는 1년 동안 내가 공부한 만큼 오늘 이 시험지에서 내가 아는 문제만 다 맞고 나 집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곧 수능 대박입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세 번째. 모르는 문제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말리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선생님 이제 시간 단축 특강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모르는 문제가 딱 나오면 별표 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아니야. 지문 피드백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별표 치고 확실히 아닌 선택지 제낍니다. 이게 수학하고 다른 점이지. 수학은 선택지 한 두세 개만 제낄 수 있어? 안 돼요. 내가 풀어갖고 답이 탁 나와야 돼. 근데 국어는 선택지 1번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잖아. 그랬을 때 5개 중에 요 3개는 분명히 아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또는 셋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 확실히 아닌 선택지를 제낍니다. 알겠죠? 간단하게 써줄게요. 별표 쳐요. 그 다음에 선택지 제낍니다. 확실히 아닌 선택지를 제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문 피드백 한번 합니다. 그 두 개의 선택지 또는 세 개의 선택지에 각 선택지의 핵심 키워드만 딱 짚어가지고 지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관련 내용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패스합니다. 이 방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단계는 네 가지야. 모르겠다. 일단 별표 칩니다. 헷갈린다. 일단 별표 쳐요. 그 다음 확실히 아닌 선택지를 제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선택지를 가지고 지문 피드백 한번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패스. 알겠습니까? 일단은 45번까지 다 푸는 걸 목표로 하세요. 1차 목표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와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경우가 있지. 막 문제를 풀고 있었을 때는 안 보였던 애가 나중에 채점하고 나서 다시 볼 때는 보이죠. 그러면서 나 바본가 봐 막 이럴 때 있잖아. 다른 거 다 풀고 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다시 보면 아까 안 보였던 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시험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자신 있는 영역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매도 먼저 맞겠다. 제일 긴 지문을 먼저 풀겠다. 매 맞고 죽는 수가 있어요. 또는 나는 과학기술 지문이 평소에 약하니까 매를 먼저 맞아야겠다. 진짜 매 맞다가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세요. 문제 푸는 순서 이제 딱 정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학을 먼저 푸나요? 그 다음 문법, 그 다음 화작문, 그 다음 비문학. 그 안에서도 비문학에서도 제일 어려운 지문을 나중에 풀죠. 딱 봤을 때 이거 어려워 보인다. 나중에 풀죠. 이런 것들을 수능 보기 직전에 확정을 한 상태에서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갑자기 그거를 시도하면 안 돼. 평소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푸는 순서 딱 정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평소에 했던 그대로 시험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냐? 수험표 뒷면에 이렇게 붙이라고 가채점 표를 줄 거예요. 학교에서. 수험표 뒤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죠? 자, 답을 써올 것이냐? 작년에 답 써왔나요? 써왔어요? 써왔나요? 써왔어요? 자, 잘 들으세요. 국어나 영어같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과목들 있지. 굳이 써오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써오느냐? 헷갈리는 문제만 써오세요. 헷갈리는 문제만 써온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가채점표에 답을 써온다고 해갖고 틀릴 문제가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 내가 어려워했던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더 맞추게 되면 실제 성적표에는 하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지금 점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채점 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현장에서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거 표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문제를 다 못 풀었어. 근데 이걸 써. 채점을 해야 되니까 이따가. 이거는 지금 단순 마킹이 아니라 번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꽤 걸려 시간이. 그럼 뭐만 써오느냐. 헷갈리는 문제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답을 쓴 문제들은 나중에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채점 어떻게 하게 돼? OMR 카드 걷어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문제는 뭐야? 시험지도 걷어갑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만 해도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갔잖아. 시험지까지 다 걷어가요. 그럼 어떻게 채점하니? 시험장에서 딱 나오면 이제 포털 사이트들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뜹니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 학생들 그걸로 이제 딱 띄워놓고 또는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지를 보면서 답을 맞춰보게 되면은 이 문제 내가 뭐 썼었지? 이 문제 뭐 썼었지? 자연스럽게 푼 문제들은 기억이 나요. 그게. 오늘 본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헷갈렸던 문제들. 3번 아니면 5번. 매년 가채점과 실제 결과를 보면은 가채점에 비해서 실제 결과가 어때요? 조금 낮아요. 얘네 때문이야. 3번, 5번 헷갈렸는데 안 써왔어.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채점을 하게 되느냐? 맞은 걸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가채점에 비해서 실채점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헷갈리는 문제만 써오세요. 다시 말하면 별표친 문제만 써오세요. 17번, 3, 5번 중에 헷갈렸어요. 최종적으로 난 5번을 썼지 그것만 써오면 되겠습니다. 다 써오려고 하지 말고.
알겠나요? 시간이 남으면 물론 다 써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쉬는 시간. 시험 보다 보면 쉬는 시간이 중간중간 오겠죠? 이 쉬는 시간에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또라이들입니다. 답을 맞추고 있죠. 쉬는 시간 답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아는 애가 없는데 어떻게 답을 맞춰요? 시험장에 가면 아는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학교 애들이 그래도 한 반에 한 4-5명씩 있습니다. 한 반에 이제 한 20 몇 명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 그 중에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친한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야 아까 그 문제 몇 번 썼어? 이런 대화가 많이 오고 갑니다.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시험장에 가서 얘를 만났어.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갔는데 얘가 너보다 평소에 국어 영역 성적이 높아. 언니 아까 그 문제 몇 번 썼어요? 했는데 너랑 답이 달라. 그때부터 멘붕으로 갑니다.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아예 답을 맞추지 않습니다. 알겠죠? 시험장에서 만났어. 이거 언니 이렇게 오잖아. 그럼 따귀를 때려. 저리 가! 그럼 따귀를 딱 때려. 절대로 답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점심시간. 도시락 먹을 때 어떻게 하니 애들? 같이 먹죠. 모여서 한 3명, 4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먹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또는 같은 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모여서 도시락을 먹어요. 도시락 먹다 보면 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아까 그 문제. 그러면 밥 먹다가 도시락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독고다이다. 잘 들으세요. 시험장 안에서는 독고다이다. 혼자 드세요. 혼자 드세요. 같이 먹다 보면은 그 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국어 너무 어렵지 않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또는 어떤 애는 야 오늘 국어 되게 쉽다. 난 어려워 죽겠는데. 그때부터 또 멘붕인 거야. 아예 밥도 혼자 드세요. 알겠나요? 이거. 자, 다음 시험을 보고 나서 뭐 하고 있나요? 채점을 하는군요.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집에 가서 밖에 엄마 있고 굉장히 좀 부담됐죠.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밖에 계신 상태에서 방에서 채점하면 되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예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수능 당일날 보면 PC방에서 보통 애들 채점 많이 해요. 특히 남학생들이 이제 야 끝났다 우리 PC방으로 모여 그래놓고 이제 채점을 해야 되는 거에 채점하는데 여기저기서 곡소리 납니다. 뭐 어쨌든 채점을 차분하게 하도록 하세요. 될 수 있으면은 가채점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등급 컷을 지금 수시 최저 등급 컷을 맞춘 건지 못 맞춘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채점을 될 수 있으면은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실채점과 가채점의 차이가 별로 안 나도록. 알겠죠? 채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뭔가요 이거? 수시 2차. 다시 말하면은 논술.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주 주말과 그 다음 주 주말까지 논술 시험이 있잖아요. 이거 준비하세요. 애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최저 2등급 2개 맞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2등급 채웠는데 하나가 3, 2 와리까리 해요. 시험 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등급 컷이 86이 떴어. 근데 내가 83점이야. 아 이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도 일단 가야 됩니다. 2등급 컷이 86인데 내가 62점 맞았어. 끝! 이건 안 가셔도 돼요. 이거는 가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아리까리하다. 무조건 시험 보러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시 2차 준비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 여기까지 이제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은 사실상 그 수능 본 주 주말과 그 다음 주 주말까지 이 논술 시험 끝날 때까지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놀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못 본 경우에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죠? 근데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이제 쭉 놀 테고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도 수능 끝나자마자 재수를 시작하진 않거든. 보통 한 달 이상의 텀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재수 생활을 하게 되잖아. 마음 편하게 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노는 방법은 무엇이냐? 채점을 했는데 잘 못 본 것 같아. 이제 엄마 아빠가 물어보겠지. 우리 딸 시험 잘 봤어? 나 올해 갈 것 같은데? 일단 던져놓으세요. 그래야 용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 재수 각이야! 이렇게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족들끼리도 좀 서먹해지고 일단
재수를 하게 돼도 놀긴 놀잖아. 한 달 정도는. 마음 편하게 놀지를 못해요. 놀고 들어와도 집에서 야이씨 니 어? 뭐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좀 엄마 아빠를 속이는 거긴 한데 사실은 어차피 놀 거 마음 편하게 놀기 위해서는 시험 잘 본 학생들은 자신 있게 말하면 되고 아리까리한 학생들도 엄마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선방한 것 같아. 시험을 잘 못 봤어도 생각을 해야 돼. 대박인걸 이러면서 좀 즐길 시간을 확보하세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즐기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11월 28일 날 티켓들을 확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투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수능 이제 끝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풀이 자리를 선생님들이 마련을 했어요. 뭐 레드벨벳도 온다고 그러고 무슨 마마무 선생님이 솔라 좋아하는데 마마무도 온다고 하고 넉살인지 미역살인지 뭐 이런 애들 온대요. 그러니까 요날 재밌을 겁니다. 알겠죠? 이투스 콘서트 와서 즐기고 가도록 하세요. 티켓 한참 배포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광클해가지고 또는 그 사연 남겨가지고 티켓 받도록 하시고 알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 1년 수업도 끝이 났고 여러분들의 1년 수험 생활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현장 강의 학생들 열심히 하는 모습 봤고 우리 온라인 제자님들도 내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수험 생활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모든 일은 뭐가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최고의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에요.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까지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전날 선생님은 절에 갑니다. 사실. 내가 뭐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부모님이 절에 다니셔가지고 절에 가서 오프라인 제자들, 온라인 제자들 선생님이 나눠가지고 108배, 108배 이렇게 해요. 108배가 뭔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현장 제자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잘해. 온라인을 먼저 할 때도 있고 우리 온라인 제자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이거 108배 해요. 그럼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선생님이 그거 해줄게요. 현장에서 어떤 제자가 선생님 저는 빼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러더라고. 왜? 기독교입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뭔 상관이야. 정성인 거고 마음인 거지. 알겠죠?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본인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파이팅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파이팅 합시다.